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MBC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외국인 최재형 목사가 준 선물이라 문제없다. 권익위 주장입니다. 근거로는 대통령 기록물법 2조를 내세웁니다. 대통령 선물은 두 가지.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니 최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도 대통령 선물이라 보존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건 2010년입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인데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처럼 처리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물이 기록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대통령 선물이 외국 원수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전문위원들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 개정 초점이 외교 과정에서 오간 선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자는 데 맞춰졌던 겁니다.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명품 가방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권익위 주장은 디올백이 대통령 선물이라 국고에 보관 중이라는 친윤석열계 의원이나 대통령실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 선물도 전시돼 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 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한. 실제 가족이 얽혀 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 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김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